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저 나름대로 또 다른 야심찬 강의 관상학 여행을 준비했어요. 관상, 그죠? 사람의 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던가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역시 오래오래 그 인상대로 가고요. 어떤 경우에는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인상은 안 좋았는데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왠지 친해질 것 같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한때 푹 빠져본 적이 있죠. 왠지 그래서 내 속마음 다 얘기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다 뒤통수 맞고 뒤에 가서 이간질 당하고 그런 경우를 저는 몇 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 볼 때 그 인상학을 연구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에겐 또 특별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그 스승님을 통해서 관상학을 하나하나 유목주목 따져보는 방법을 배웠고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사람들의 눈속임에 속지 않는 천사 같은 가짜 미소에도 속지 않는 그런 삶의 지혜 그런 걸 저 나름대로 터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저만의 지혜를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죠. 여러분 함께 관상학 여행 떠나보기로 해요. 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관상은 심상만 못하고 심상은 덕상만 못하다. 맞습니다.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그냥 인상이 좋은 후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얼굴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심상에서 나오는 것이죠. 심상은 또 그 사람의 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친절한 마음이나 좋은 심상 이런 거 다 좋지만 그게 덕에서 우러나오는 덕상까지 갖춘다면 최고의 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요 그림에서 보듯이 체상이 좋으면 그 체상이 바르게 걷는 자세 있죠. 이제 그 사람이 서 있는 자세, 자태, 우아한 자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체상을 보기도 하고 관상을 보기도 하고 또 수상 있죠. 손금에서 보는 거 있죠. 보기도 하고 또 자세히 보려면 족상에서 보기도 합니다. 족상. 발에서 보는 그 족상도 있고요. 실제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의 발가락을 보고 오랫동안 야외 일을 하셨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는지 그런 거 다 알아맞힐 수 있었어요. 수상도 마찬가지겠죠. 수상, 체상, 관상, 또 족상, 심상,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덕상까지 이렇게 찾아가 보는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잠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갈게요. 당나라의 관상학의 대가였던 마예선이란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길을 가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젊은이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의 팔자를 보니 딱 요절할 운명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죽을 팔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예선이는 그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얼마 후면 죽을 목숨인데 뭐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젊은이가 낙심을 하여서 강가로 가서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 위에 나뭇가지 하나가 떨어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 하나에 개미들이 막 바글바글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은 뭘 느꼈을까요? 저 아주 미물의 개미들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그 측은지심에 그 나뭇가지를 건져서 무트로 옮겨서 많은 개미들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며칠 후에 마의 선인이 그 젊은이를 딱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얼굴에 어려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근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릴 관상으로 변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혜선이는 그 젊은이가 개미를 구해줬던 그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달아서 마혜성서라는 그 마지막 장에 많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마음이 곱고 심성이 착하고 남에게 배려하고 베풀어서 덕성을 쌓으면
그 사람의 관상은 은은하고 편안하게 변한다. 이런 내용의 글귀였대요. 얼굴 좋은 것이 몸 건강한 것만 못하고, 몸 건강한 것이 마음 착한 것만 못하고, 마음 착한 것이 덕성 훌륭한 것만 못하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저도 끊임없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느끼고 제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얼굴, 그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얼굴에 관상이 변해요. 수상도 변하고요. 체상도 변해요.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 이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역시 제 손금을 직접 매번 확인하면서 보는데요. 30대 때 없었던 손금이 나타나더라고요. 제 얼굴의 관상 또한 참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내 감정에서 기복이 막 심하지 않아요. 한때는 저도 감정의 기복이 금방 나타나고 짜증나는 사람 보면 짜증나는 얼굴을 보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모습보단 저 사람도 저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고 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변했느냐? 내가 사주학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주학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킨 것 같은 느낌? 정말 길을 모르고 막 걸어갈 때랑 내비게이션을 켜고 막 걸어갈 때랑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함께 공부 계속해서 가보기로 해요. 자, 여기서 그러면 기본 인상 파악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처음 보는 게 눈빛이지 않을까요? 눈빛. 근데 자, 어떤 눈빛도 눈빛이지만 사람의 전체 얼굴 구조에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풍겨져 나오는데요. 먼저 이렇게 상정과 중정과 하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정과 중정과 하정은 요 이마 끝에서, 이 할머니 모습은 이렇게 원숭이처럼 이렇게 이마가 그려져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정이고요. 거기서부터 코끝까지 중정이고요. 코끝부터 턱끝까지가 하정으로 치고 있습니다. 자, 상정과 중정과 하정은 1대 1의 비율. 비율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원래 좀 비율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율이 잘 맞는 얼굴 중에 하나는 요 얼굴 요 간격 있죠. 아이고, 쏘리. 자, 이게 줄이 이렇게 안 꺼지죠? 요 얼굴 이렇게 줄과 요게 1이라면 요 머리부터 여기까지 있죠. 그러니까 세로와 가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세로의 길이가 1.6대, 그러니까 1.6대 요 얼굴이 1일 경우 가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죠. 1대 1.6, 이 비율이 가장 맞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동그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유난히 넓은 얼굴에 사람이 있을 건데, 그래서 달걀형 얼굴, 이렇게 생긴 달걀형 얼굴 있죠. 그 얼굴을 가장 얼굴에서 좋은 관상의 척도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눈썹 같은 경우도요. 요 눈썹과 요 부분 있죠. 이렇게 요 부분이 1대 1. 요 간격 있죠. 요 간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여기가 굉장히 좁은 사람이 있어요. 눈썹이 왜 옛날에 어떤 코미디 프로에 보면 김미화라는 여자가 은맥이 죽어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그 아줌마 역할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아줌마 일자 눈썹이었거든요. 일자 눈썹, 성질 보일 리가 없겠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다시 요 부분과 이 부분이 이렇게 1대 1일 경우에 또 좋다고 합니다. 아무튼 비율이 황금 비율일 때가 좋다, 이런 뜻이겠죠. 기왕이면.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림이나 뭐 옛날에 이집트에서 그렸던 어떤 그림, 또 아그리파 같은 왜 미술 조각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각품 있죠. 미술 그리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대생 배울 때 하는 그 얼굴,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구조를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정, 중정, 하정, 이게 바로 관상에서 아주 중요한 삼정론인데요. 이 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리가 관상이 아주 아기 때, 그러니까 1살, 2살, 3살 때 우와 관성 좋다 이런 아기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의 관상은 얼마나 수시로 많이 변합니까? 그래서 요 얼굴에 요 부분이 뭐 1세다, 2세다, 3세다 이렇게 안 봐요. 요 부분을 16세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왜? 15세까지는 끊임없이 아이들의 얼굴이 변하기 때문에 관상에 들어가지 않고요. 아이들의 그 시기는 요 이마부, 이 머릿속 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기 아이들의 숨골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여기가 팔딱팔딱 뛰는 그 숨골이 있는데 이마 속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눈으로는. 그 숨골, 그 부분이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다 아주 어린 영아 시절을 상징하고요. 이때부터는 16세부터 나타나는데 그 얼굴의 그 시기는 또 따로 봐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상정과 중정과 하정이 어떤 역할을 하나만 보세요. 자, 우리가 1930년대 이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45세.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그때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1950년대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을 당시 남자들도 빨리빨리 많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사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평균 55세?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시기만 해도 평균 60세가 좀 넘으면 아주 잘 살았다 하면서 환갑잔치를 했었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 돼서야나 평균 나이가 68세 이렇게 넘어가다가 19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평균 70세, 73세 이렇게 지금은 80세, 앞으로 미래 세대는 100세까지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자, 그때 보았을 때 이렇게 16세부터 청소년기, 그래도 상정에는 청소년기를 보게 됩니다. 초년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정운은 중년운을 보는 것이고요. 하정운은 우리가 말년운을 보게 됩니다. 상정을 그때 상정이라고 치행했을 때 최소한 그래도 30세는 되지 않을까요? 요때까지, 그죠? 요때까지를 30세로 보고 중정을 요즘 세대로 한다면 55세까지 이렇게 보고 하정을 그 이후에 80세?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것은. 그리고 딱 이렇게 정해진 숫자는 없어요.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그 원리 법칙에도 마찬가지예요.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이렇게 그때그때 다른데 어떤 사람은 타고난 운명이 60세라면 이 운명도 달라질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운명이 120세라면 사실은 그렇다면 이 상정, 중정, 하정도 그 개인에 따라 달라질 거로 봅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그 개인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이 상정의 운은 청년기, 그러니까 청소년기 이때를 보는 것이고 중정운은 중년기, 중장년기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하정운은 말년기, 노년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천기 요 정도 보면요. 천기를 보는 것이 바로 상정운입니다. 자, 천지인으로 나눈다면 중정운은 지에 속할 것이고 하정운은 사람의 기운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기운, 사람 복이 많은 그런 것을 볼 때 여기 이렇게 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턱을 너무 막 V라인 만든다고 너무 깎아내버리면 자기 복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형수술할 때 우리 U라인으로 잘 만들어 가도록 해요. 또 자, 이 상정 부분에 이마부터 인당 부분 이런 부분을 중요시해야겠죠. 이마가 넓고 깨끗할수록 하늘의 부귀복록을 잘 갖추고 태어났다. 그 외에 여기는 관록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쪽은 부모궁이 있을 거고요. 여기 외에 복록궁도 요 부분에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천이궁도 요 부분이 왜 유난히 좁은 사람 이런 분들이 다 어디에서 천혜의 복록이 다 담겨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이 상정에는 하늘의 기운에서부터 받은, 그러니까 전생으로 받은 어떤 좋은 기운이 다 담겨 있는 거고요. 중정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부터 이 준두까지
라고 본다면요. 이렇게 자기 복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았을 때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그 열심히 살았을 때 중년운의 운이 이런 부분에 다 담겨 있는데 인생에는 또 오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오악 중에 하나인 부분인데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따로 그 오악만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관골이 이렇게 코를 잘 받쳐 주었을 때 완전 관골을 빈약해도 안 되고 너무 확 튀어나와 가지고 코를 눌러도 안 되고 이 중년운의 그 부분을 보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넘어가서 말년운도 보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어떻게 지금은 상정, 중정, 하정의 이 시기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살펴봐 주세요. 같이. 여러분, 우리 얼굴에도 12가지 궁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가 12달 인생을 살듯이 또 12지지, 그죠? 12지지의 그 시간 개념으로 살아왔듯이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12가지 궁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얼굴에도 그 12가지 궁을 설정을 하였는데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복록궁, 관록궁이라고 하는데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복록궁 기역 받침이에요. 복록궁 이렇게 복이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 곳이 바로 요 얼굴 이마의 가운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만약에 유난히 움푹 패였거나 유난히 검은색 빛을 띈다거나 그러면 좋은 관상이 아니겠죠. 무엇을 보느냐? 관록궁은 명예운이나 남자에게 있어서는 또 여자에게선 남편운을 봅니다. 사실 사주에서도 관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남자에게서는 명예고 여자에게는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 관성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런 거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요. 그거 하나하나 따로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은 위치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명궁을 한번 볼게요. 바로 인당이라고 불리는 명궁이에요. 명궁. 여기 벌써 생명명자가 써 있잖아요. 자, 목숨명자가 써 있는 만큼 여기 뭘 관장하도록 할까요? 여기가. 특히 여기를 다친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큰 사고 이런 걸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이거 꼭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색상이 또 밝고 좋을수록 유난히 그거 일자 좀 쫙 가 있는 사람 있죠. 인상 써가지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여기가 유난히 좁으면 어떨까요? 이 명궁이 좁으면 복은 이렇게 여기를 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요 길을. 그런데 여기가 유난히 좁으면 어떨까요? 복이 들어오는 그 길이 좁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넓으면 좋다. 명궁이 환하면 좋다. 이런 의미고요. 또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자리 어디로 갈까요? 이 부분이 바로 천이궁이라는 자리예요. 천이궁은 눈썹 끝 여기 요 부분 있죠. 바로 윗부분에 속합니다.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3번에 해당하는 이 천이궁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천자 있죠. 천혜의 복덕을 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창고라는 의미예요. 천창이라고도 한대요. 천혜의 복덕을 의미하는 곳이니까 아주 여기가 밝고 좋을수록 좋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 보면 유난히 이마에서요. 여기가 되게 좁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 분들. 여기가 좁으면 그만큼 하늘의 복덕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태어난 거겠죠. 근데 이마가 아주 여기가 넓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분들은 유난히 그러면 하늘의 복덕이 창고에 그득 갖고 태어난 사람들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천이궁의 색이 밝으면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래서 이마를 이렇게 좀 넓게 빛나게 하는 경우가 되게 좋은 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자, 형제궁도 좋아야 되잖아요. 자, 눈썹이 이렇게 쭉 골고루 뻗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호랑이 눈썹도 안 좋고요. 너무 껌댕이 눈썹도 안 좋고요. 이렇게 약간 반달형의 이렇게 아치형의 예쁜 눈썹 있죠? 그런 눈썹을 고르게 가졌어. 이 모발도 눈썹 털 있죠? 여기도 아주 고르게 났다면 형제가 아주 좋은. 그러면 부모궁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 안 써놨는데 부모궁은 또 이렇게 우리 복록궁 바로 옆에 요 가운데 요 부분 있죠? 똑같은 자리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록궁이 좋으면 전체가 다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가. 그러니까 부모궁은 여기에 같이 포함된다고 저는 보고 했어요. 또 이제 복덕궁을 볼게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이동궁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요 눈썹 요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랑 좀 더 다르죠. 천이궁과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좀 다르죠. 아주 요 부분이요. 이렇게 그 부분이 밝고 좋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자, 복덕궁은 이 재백궁이라는 데가 부동산을 나타낸다면 이 부분은 동산, 그러니까 움직이는 돈, 그죠? 부동산 말고 움직이는 돈, 또 이사 방향 이런 것도 여기에 다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볼게요. 자, 이 부분 처첩궁이에요. 자, 처첩궁 부부궁이라고도 하죠. 여기가 요 눈 끝에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확하게선 눈 끝에 요 부분. 요 부분에 우리 왜 눈웃음 많이 치면 이렇게 눈 주름 새 발톱 같이 이렇게 나잖아요. 자, 그 처첩궁에서 결혼운과 부부운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요 부분이 주름이 아주 많이 난 사람, 눈웃음을 많이 쳐서 난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난 사람은 흔히 바람둥이도 많고 이렇게 뭐 부인을 2명 두는 남자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태궁을 한번 볼게요. 자, 눈 두덩이가 아주 요 부분이거든요. 눈 요 부분이거든요. 요 눈꺼풀 부분이요. 요 부분이 좀 오동통하고 도톰한 게 좋죠. 여기가 움푹 패여 있으면 전태궁. 자, 밭전자 집택자예요. 전태궁. 집안이 아무래도 문서가 잘 지어지지 않는, 집안이 넓지 않은, 뭐 이렇게 눈이 움푹 들어간 눈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요 부분이요. 눈 바로 밑에가 사실은 남녀궁이 있기도 해요.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녀궁이기도 하고 자녀궁이기도 해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인데요. 어쩌다가 후라이팬에서 여기서 눈에 기름이 탁 튀어서 여기서 점이 생겨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정말 눈물점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이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남자 여자 걱정, 이렇게 애인 걱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가 유난히 다크서클이 심하게 내려온 아줌마의 경우 자녀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많으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볼게요. 여기. 요 부분이에요. 지뢰궁이라고 그래요. 지뢰궁. 사실 이름 자체도 별로 안 좋죠. 이 부분이 가장 또 취약점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모든 복이 어떻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복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밝고 좋아야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이. 막 낙서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근데 사실은 흉터가 심하게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자, 코예요. 얼굴에서 질병을 보는 궁이거든요. 이 부분이 단순한 질병 또는 마음고생 이렇게 지뢰궁이 있는데 이건 또 하나의 경험담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코가 확 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그럴 때 교통사고 당하거나 굉장히 몸이 안 좋거나 그런 경우들을 이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코가 휜 사람 치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를 항상 반듯하게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손으로 유난히 높여주려고 막 팍팍팍 만져가지고 여기를 상처 주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도 안 돼요. 아주 귀하게 관리해야 될 코가 바로 지뢰궁에 있는 곳입니다. 그거 말고도요. 재백궁도 어디 있는지 또 볼게요.
자, 코끝이요. 준두라고 하는 이 코끝이요. 자, 이 부분이 아주 두툼하고 이렇게 복스럽게 됐을 때 이게 재배궁이에요. 자, 이름에서 벌써 좋죠? 재산을 뜻하는 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가 너무 요즘 성형수술할 때 어때요? 코끝 완전히 쫙 높이기 위해서 코끝을 완전히 세모처럼 만드는 그런 말선 모습?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뻐 보이긴 하지만 돈은 많이 안 붙는다고 합니다. 그냥 두둑하게 복스러운 코, 그런 코가 좋은 코라고 해요. 특히 남자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부분이요. 노복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복궁 턱의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요 자리를 여기로 옮겨 놓을게요. 이 전체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 부분, 얼굴부터 요 부분, 이 전체를 노복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노복이 있다. 뭐죠? 노복이란 게 옛날로 또 따지면 비복이라고도 하는데 나에게 부하가 되는, 나에게 노비가 되는 그런 아랫사람들의 덕을 보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노복궁. 자, 그 다음에 12번째로 보면 상모, 이 전체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관상의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모궁을 따로 해서 하나로 보아서 12경으로도 보는데 이 부모궁은 복록궁과 같이 보고 전체 구조 모습 상모로 따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알아보았어요. 그럼 느낌만 지금 잡아보았어요. 그 느낌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 또 볼게요. 자, 좀 이거는 또 아까 그랬죠. 관상, 수상, 족상, 체상, 마음, 심상 여러 가지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모발로도 볼 수 있고요. 언변으로, 성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얼굴 색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이 할머니는 왠지 참 곱게 잘 늙었다. 그죠? 피부색도 아주 좋고요. 이렇게 주름살은 졌지만 예쁘게 잘 늙은 잘 나이 든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이거 다 만든 거예요. 실제 모습 아니에요. 이렇게 얼굴에 주근깨 잔뜩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여드름, 이마에 여드름 나는 친구들도 있고 코에 막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덕지덕지 얼굴에 뭔가 났다면 좋은 건 절대 아니겠죠. 그만큼 그 위치만큼 다 고통이 따라다니는 좋은 작용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자, 또 여기 재밌게 만들어진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때요? 아까 그랬죠? 명궁이 밝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찰색이 안 좋을 경우 잘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다면, 실제 그렇다면. 자, 여기 처첩궁 너무 심각하죠? 여기 남녀궁, 자녀궁 너무 심각하죠? 예를 들면 또 하나는 형제궁도 막 이렇게 잘리고 있어요, 눈썹이. 그렇다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모습이나 입술도 이렇게 삐뚤어진다면 좋은 관상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여기도 주름이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깊이 패인다면 팔자주름이 있죠. 그 흔한. 그렇다면 좋을 리 없고요. 여기도 역시 울퉁불퉁한 이런 얼굴 U라인이 될 수 없잖아요. 자, 이 할머니처럼 이렇게 복스러운 얼굴로 우리가 같이 늙어갈 필요가 있어요. 나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런 관상으로 우리가 늙지 않도록 자, 자기 얼굴 관리를 충분히 잘한다면 아주 좋은 관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또 볼게요. 그 다음 보세요. 머리카락, 체형, 손발, 걸음걸이, 목소리, 목소리라고 써요. 목소리, 그죠? 목소리, 성상이에요. 성상까지 모두 파악하는 게 사실은 우리 관상학의 전체 구조입니다. 지금은 전체 구조만 보여드렸고요. 이제 강의를 이어서 어느 부분에 점이 생기면 안 되는지, 어느 부분에 사실 흉터가 생기면 안 좋은지, 어느 부분에 어떻게 관상이 변하게 되는지, 어느 시기에 또 어떻게 어느 나이대에 이렇게 변하면 안 좋은지 계속 이어서 강의를 촬영해 볼게요. 자, 이제 계속 기대해 주세요. 관상학에서 좀 더 또 깊이 있게 가도록 할게요. 지금 찍는 모든 강의들은요,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만 찍어 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걸 바탕으로 살을 붙여 가다 보면 좋은 강의가 될 것이고 깊이 있는 강의가 될 것이고 전문가도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게 제가 앞으로 해 나갈 방향이니까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천히 가야지 한꺼번에 먹으면 체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준비해서 보여드릴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